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신임 대표가 여론조사를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파장이 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제안했습니다. 만약 야당의 사퇴 주장을 정치공세로 여긴다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번번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모양을 원치 않지만 국민은 국격에 맞는 품격 있는 총리를 원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본회의가 16일로 연기된 것은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최종 연설 안에는 없었던 거랍니까? 네, 문 대표가 갑자기 제안한 건가요?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종 연설에는 없던 내용이고요. 네.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 전날 김현미 비서실장 등 극소수만 공유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는 있지만 3번 연속 후보자 낙마라는 점은 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또 일단 16일로 본회의를 미루기는 했지만 재차 연기하기도 그렇다고 몸으로 막아서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당내 이탈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돌파구로 제시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을 뿐더러 인준 문제를 여론조사에 의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좀 경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높습니다.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유감스럽다고 의견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제안에 대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서로 양보해서 어려운 합의를 도출한 게 지금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야당 대표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말씀을 바꾼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혜진 원내 수석 부대표도요. 이 헌법상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다면서 의회를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도 또 공무원 연금 개혁도 다 여론조사로 하라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41% 이른 곳으로 조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갤럽이 지난 10일에서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총리로서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41%, 적합하다는 의견이 2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0%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조사 대상 기간은 인사청문회 기간이었던 지난 10일, 11일 양일과 겹치는 만큼 청문회 결과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조사도 함께 했는데요. 전주까지 2주 연속 29%였던 지지율이 30%로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62%를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는 42%였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2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응답률은 17%였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갤럽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중진이죠. 이한구 의원 4선인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선생님으로 더 잘 알려졌죠. 이완구 의원이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오늘 선언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는 이런 불출마 선언이 처음입니다. 지역구가 대구 수성갑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의 젊고 유능한 후보자를 미리 정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경제 혁신 그리고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 이 부장판사가 과거 영장 전담판사를 지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사실도 있었다고
확인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요. 지난 2012년 7월에서 8월 사이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 그리고 이상호 씨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했던 이모 씨는 이것을 근거로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문제의 해당 판사는 그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장판사 여러 가지 발언들이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은 종북 정당이다 이런 댓글을 익명으로 작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 전담 판사의 경우에는 피의자 인신 구속 여부를 처음 결정하는 만큼 인사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지난 2002년이었습니다. 당시 모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자에 대해서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장을 기각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판사와의 대화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서 민간인이 탄 외제 차량이 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10여 분 동안 부대 내를 휘젓고 다녔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황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만약 민간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좀 아찔합니다. 네. 지난 11일 오후 10시 반경이었는데요.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서문에서 BMW 차량이 위병소를 뚫고 무단으로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운전자는 이 부대에 볼 일이 있어 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근무자가 신원 확인을 위해서 차단막을 올리고 차량에 접근하려는 순간에 운전자는 부대 안으로 차를 밀고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난입에 해병대 측은 경기태세에 돌입했고 수색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고요. 이 문제의 차량은 다시 10분 뒤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병소 근무자들은 차를 앞에 세우겠다는 운전자 말에 다시 차단막을 열어줬고요. 이들은 또다시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네. 양쪽 모두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는 라면 에너지 지수라는 게 도입이 되고요. 유가 변동을 석유 제품에 즉각 반영하는 에너지 정책이 발표된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그 제1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올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7,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특히 국민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라면 에너지 지수를 개발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라면 에너지 지수는 라면 한 개를 끓이는 데 드는 열량을 기준으로 난방이나 자동차 등 가정용 에너지를 지수화한 겁니다. 네. 예, 종전 사용됐던 석유 환산톤 지수를 대체하는 것이고요. 또 올 3월부터 매주 구 단위로 주유소 가격 동향을 분석해서 국제 유가 변동분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하기로 했고요. 알뜰 주유소의 가격과 품질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스 가격 역시 국제 유가와 연동시키고요. 유가 변동으로 인해 원료비 조정 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요금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올해 제주도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투자 법인을 세워서 1,700개의 충전기를 설치하고 2017년까지는 3,7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으로 이 전기차 사업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네. 작년에 소비자들이 가계 씀씀이를 줄이면서 소비 성향이 역대 최대치로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죠. 통계청 통계죠. 네, 예, 통계청이 오늘 그 201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네. 작년 연간 평균 소비 성향은 72.9%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은 처분 가능한 소득에 대한 소비 지출액의 비율을 뜻하는 거로요.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72만 9천 원만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통계청이 이 지표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평균 소비 성향이 낮아진 거는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에 못 미치기 때문인데요. 네. 그 작년에 연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3.4% 늘었는데 그 월 평균 지출이 2.9%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지출을 줄였고 또 젊은 층도 노후를 대비해서 씀씀이를 줄이는 추세가 반영이 된 겁니다. 특히 그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의 그 소비 성향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가계 지출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 세금, 연금 등이 포함된 비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예, 작년 가계의 월 평균 비소비 지출은 80만 5천 원으로 그 전년보다 3% 늘었는데요. 그 가계는 평균 번 돈의 20%를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그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 또 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비경상조세 지출도 늘렸고요. 고령화로 보험과 연금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보험, 연금에 대한 지출은 늘었습니다. 반면 그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월 평균 이자 비용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네. 경기가 불황은 불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직장인들이 회식하고 나서 말이죠. 예. 회식할 때도 술도 좀 덜 마신다고 그러면서요. 그리고 네. 2차로 노래방이니 맥주집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제는 커피 전문점을 찾는 트렌드가 있다. 예. 예. 그동안에는 회식 시작부터 집에 갈 때까지 술집으로 많이 갔었는데요. 예. 예. 이제는 2차는 1차 때 마신 술을 깰 수 있도록 오히려 커피 전문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덕분에 커피 전문점 업계에서는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이외에 그 제2의 피크 타임을 밤 9시에서 12시로 꼽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예, 유명 커피 전문점에는 그 밤 9시부터 10시 사이에 그 5에서 7명씩 무리지어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매장 한 개당 평균 80에서 100명의 손님이 몰려서 자리가 꽉 찰 정도라는 건데요. 주로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 음료나 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람들이 밤에 술을 적게 마시면서 커피 전문점을 찾는 이유를 그 자기 절제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늦게 마시는 커피는 수면에 영향이 있을 텐데. 하여튼 예,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는 얘기로군요. 예. 그런데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느낌보다는요, 가서 이제 커피 적게 마시면서 대화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네. 예전과 다르게 그 실수를 하면은 그 SNS 등을 통해서 금방 퍼지기 때문에 네.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래요? 네. 예, 또 1차에 마신 술에서 빨리 깨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을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 대부분 커피 전문점이 그 대로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기도 쉽고요. 네. 또 술집에 가는 것보다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변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나라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종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욱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죠. FBI 국장이 오늘 어떤 발언을 했는데 미국의 법 집행에 인종적 편견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가뜩이나 이 흑인들이 경찰의 폭행이나 총격으로 숨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거 논란이 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조지타운 대강연에서 백인이 주류인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고 백인과 흑인을 서로 다르게 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그 경찰은 거리 한쪽에 서 있는 흑인 청년 2명은 단속하면서도 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도 다른 쪽에 서 있는 백인 청년들은 단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경찰에게는 흑인 2명이 이전에 자신이 체포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코미 국장은 이런 관성적인 생각은 피해가기 어렵고 합리적으로 보이기조차 해서 다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행동이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의 관계를 복잡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이 발언이 FBI 국장으로서는 전례 없는 것이라고 보도했고요. 그 워싱턴 포스트는 FBI 국장이 법 집행 과정의 인종적 편견에 관해서 냉엄한 진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경찰 연구 모임의 한 그 간부는 코미 국장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설로 인종과 법 집행에 관한 국가적인 논의라는 옳은 방향으로 FBI를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아프리카로 가보죠. 대통령 의회 연설 중에 야당 대표가 끌려나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네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인데요. 예. 그 야당 대표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정연설 도중에 그 호화사저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다 쫓겨난 겁니다. 네.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자 야당인 경제자유투사당 소속 한 의원이 일어서서 사저 중측에 들인 돈을 언제 반납할 거냐 이러면서 연설을 중단시켰고요. 하원 의장이 가로막았지만 줄리어스 말레마 당 대표까지 가세해서 큰 소리로 돈을 반환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의장이 퇴장 명령을 내려서
보안 요원 수십 명이 말레마 대표와 의원들을 끌어냈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거세게 저항하다 몸싸움이 나고 옷이 찢기기도 했습니다. 아, 예. 네. 제1야당인 민주동맹도 보안 요원들이 경찰인지 아니면 국회 소속인지 정확히 밝히라면서 항의의 뜻으로 집단 퇴장했습니다. 주마 대통령은 지난해 고향 사저에 헬기장과 수영장, 가축우리 등을 설치 보수하는 데 나라돈 250억 원 정도를 사용한 사실이 공개돼서 유용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중국 군 당국이 뚱뚱한 군인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경고를 했다는 소식이 있나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네, 우리 군도 뚱뚱한 병사들을 특별 관리해서 예. 병영에서 살을 빼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에 이기는 군대, 이것을 기치로 내걸고 군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의 체중을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방안을 내놨는데요. 인민해방군은 군인들의 체중을 강제로 표준 체중에 이르게 하고 예. 군사체육훈련과 인사관리를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방군보는 군 당국이 표준 체중 군인 비율을 9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국제부의 김종욱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은 주말까지 끼어서 연휴가 닷새나 되는데요. 그만큼 명절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절 증후군이죠. 화병. 이 화병을 다스리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황상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에 유독히 이 화병에 걸린다는 주부님들이 많은데요. 이 화병이 네. 어떤 병입니까? 사실은 화병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발다리가 아프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상당히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마치 스트레스를 엄청 겪을 때 자기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화가 난다든지 억울하다든지 우울하든지 이런 상태인데 그게 마치 표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화병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화병하면 이게 잘 다가오는데 네. 정작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병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병이라고 일반적으로 병처럼 이야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사회문화적인, 특히 한국 사회문화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일종의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이 부작용 이 정도로 부적응 정세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원인이 딱 어떤 하나로 뜰 수 있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랬을 때 우리는 화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외국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네,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요. 이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건 사실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조차도 그래요. 네. 자기는 피해자고 다른 누군가가 자기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경험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화병과 같은 이 경험을 하게 됐지. 네. 자기가 어떤 억울한 일 또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다른 누구 탓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잘못했으라든지 라고 하는 뚜렷한 자기 개념이 있거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게 있다면 네. 화병과 같은 경험은 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 자기 자신의 삶이나 자기가 겪는 고통이나 아픔이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 누구 네. 탓이다라고 믿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네.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화병과 같은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잘 표현을 잘 안 하죠. 못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도대체 이 화병을 가진 사람들의 한 90% 이상은 중년 여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남자들은 잘 안 걸리나요? 사실 남자들은 이 본인 스스로가 그 화병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요. 네. 다른 사회적인 활동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뭐 내가 갑질을 당했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이유로 다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이유를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특히 가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자기가 겪는 답답함과 그런 것들을 가족 구성원이든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유를 돌리면 돌릴수록 본인이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거를 내가 삭혀야지, 참아야지 이런 형태로 지내다 보니까 더 화병에 많이 걸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화병이 말이죠. 이 명절 때 아주 많이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명절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예. 그동안 쌓아뒀던 게 예. 명절 때 이 나름대로 처음 봤을 때는 뭐 오랜만에 봤으니까 반가운 사람, 반가운 친척 또는 반가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한 5분, 10분 지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동안 그냥 나도 모르게 억누르고 있었던 뭐 사는 방식이나 또는 저 사람이 나의 또 아픈 데를 건드리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조금씩 그 감정적인 동요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럴 때 그거 자연스럽게 유머로 푼다든지 아니면 대놓고 이야기하면 뭐 집안 싸움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차라리 나아요. 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대놓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뭐 힘드니까 그거를 이제 꾹꾹 눌러 담고 있으면 네.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동네에서 그거를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신체적인 정세로 나타나게 되면 화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명절 때 새로 발생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억눌렸던 거, 쌓였던 거 이런 것들이 명절 때 더 심해진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명절 때 심해질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은 게 예. 평소에 안 하던 가사일이든 또는 손님 접대든 이런 것도 훨씬 많이 하게 되죠. 예. 또 그 대상이 사실은 가깝지만은 먼 친척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웃 사촌이면 평소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감정적인 고리들이 해소가 됐었고 뭐 그걸 또 당연하게 또는 쉽게 수용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감정적인 엉어리진 것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억눌려 있는데 명절이라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거나 접하게 되면 예.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폭발시키지 않고 내가 다시 누르고 있으니까 이제 네. 그 모든 여파는 본인 스스로의 몸이 그걸 견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신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본인이 심리적으로 억눌렀던 거를 네. 몸이 막다 보니까 실제로 이유도 없이 뭐 허리, 머리 다 쑤시고 아프고 이렇게 되고 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보는데 사실 그 앞에서는 웃는 표정을 지어야 되고 네. 이러니까 더 속에서 뭔가를 끌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더 가지게 됩니다. 네. 자, 이 설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설에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동안 좋지 않은 분들 만나면 상당히 반갑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때 예. 좋은 이야기만 하면 돼요. 좋은 얘기만 해라. 예, 과거에 내가 서운했던 일, 이번에 이 기회에 내가 풀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터집니까? 그게 폭탄처럼 터질 수도 있고 말폭탄이군요. 그 폭탄을 다 안아야 되는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사실을 사실은
거의 자폭하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명절은 뭐 그동안 못 뵀던 분들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네. 결코 서로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지 마라. 저는 또다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반대로 행동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좋은 득담만 열심히 하고 좋은 얘기만. 가장 마치 연극하듯이 가장 즐거운 모습만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명절 시간을 보내면 화병을 방지할 수 있다. 네.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한다면 꼭 가식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가식을 부려야 되는 시간이 명절입니다. 예,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도 편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 자기 자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또 폭발하고 말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혼하겠다, 뭐 가출하겠다, 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그것이 일시적인 관계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을 저 사람이 폭발했구나 보지 말고 수습을 해야죠. 오랜만에 친척을 만났을 때는 명절이고 할 때는 네. 이 본인의 모습, 본연의 모습, 내 속마음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화병을 도지게 만들고 폭발하게 만드니까 네. 진짜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화병을 도지지 않게 한다면 네. 명절 기간에 진정한 나의 모습이나 속마음을 드러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명절 기간에는 우리 모두가 가식적인 마스크를 하나씩 쓰고 네. 각자의 이 친척 관계에 맞는 역할을 잘하는 것이 명절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네. 보여야 하는 관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관계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마치 역할놀이를 못하게 됐을 때는 네. 꼭 거기에서 누군가가 뒤처리를 잘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즐겁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마주하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금요일 퇴근길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도심 세종대로 서울역 방면 세종대로 사거리 3차로에서는 승용차 택시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가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국회대로는 인천 방면 서강대교 남단부터 신월 나들목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서강대교 방면 신월 나들목에서 목동교, 영등포 전화국을 지나 여의 2교까지도 정체입니다. 도심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규보타워 사거리 구간 양 방면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테헤란로 따라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도 양 방면이 정체입니다. 한남대로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우 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르보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 우르보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를 아니까 우르보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음악 교육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이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인데요. 1번 엘 시스테마, 2번 엘 클라시코, 3번 엘리뇨, 4번 라니나. 이 넷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과 LA 필하모닉의 내한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26일 목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오늘 퀴즈가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이름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음악 교육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이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엘 시스테마, 2번 엘 클라시코, 3번 엘니뇨, 4번 라니냐.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과 LA 필하모닉의 내한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26일 목요일 오후 8시 공연이죠.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최고의 스포츠 사진에 슬픈 메시가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정상 문턱에서 져들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를 담은 사진이 지난해 최고 스포츠 사진에 선정됐는데요. 네. 중국 청두 이코노믹 데일리 사진 기자인 바오 타이장이 찍은 사진이 2014년 세계 언론 사진 스포츠 사진 부문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네. 사진에서 메시는 브라질 월드컵 결승에서 독일에 0대1로 패한 직후에 우승 트로피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한편 1955년에 설립된 세계 언론 사진은 매년 인물, 스포츠 등 8개 분야에서 최고의 사진을 뽑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타이거 우즈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무슨 결혼 소리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고질적인 허리 부상과 마음의 공포증인 입스 논란 속에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타이거 우즈가 여자친구인 스키 선수 린지 본과의 결혼 소리 돌고 있는데요. 네. 미국 뉴욕 데일리 뉴스가 우즈가 본의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서 미국 콜로리다주로 이동했고 본이 14일 월드컵 8강 출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발렌타인데이인 만큼 본이 우즈와 전격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즈는 2004년에 스웨덴 노르데그렌과 첫 결혼식을 올렸고요. 네. 2009년에 스캔들 이후에 이혼한 뒤에 2013년에 본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 골프 선수 배상문 선수 병역 논란에 휩싸였었죠? 대회 불참했습니까? 네, 배상문이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대회에 불참했는데요. 네. 배상문은 군 문제로 신경을 많이 써서 대회 출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상문은 국외 여행 기간 종료 후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인데요. 네. 2013년 1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아서 PGA 투어에서 활동한 배상문은 지난해 한국에서 133일 동안 체류했는데요. 병무청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배상문의 국외여행 연장 요청을 불허했고요. 배상문은 골프 선수로서 국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국내에 체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거주한 국외 거주자로 인정해달라면서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손현재 선수 리듬 체조 요정이죠. 네. 올 시즌 출발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 소년제가 올 시즌 첫 대회로 계획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소년제는 새 프로그램 완성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오늘 20일 시작하는 모스크바 그랑프리에 불참하기로 코치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그 러시아에서 전지훈련 중인 소년제는 다음 달 26일에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리스본 월드컵으로 시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프로축구 이거 다음 달에 개막하죠? 네. 네. 감독과 선수들이 우승 후보를 꼽았다는데 어디입니까? 네, 그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3월 7일 개막하는 K리그 클래식을 앞두고 12팀 감독과 선수 1명에게 예상 우승팀 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그 전북이 총 24표 중에 18표를 받아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네. 2009년과 2011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우승한 전북은 통산 4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고요. 지난해 준우승팀 수원 삼성과 그 외국인을 영입하기 시작한 포항 스틸러스가 2표씩 얻었고요. 그 울산이 1표를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 프로젝트 자연으로 돌아가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경외과 전문의이시죠. 황성수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일에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네. 그 뭐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람 몸에 해로운 것을 먹으면 안 되죠. 예. 그게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예. 그러니까 그걸 전부 합쳐서 이 동물성 식품이라고 네. 부르죠. 네. 그런 것들은 몸에 해로우니까 안 네. 드셔야 되고요. 네. 네. 그래도 조금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네. 하여튼 과감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먹지 마라. 그럼 뭐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그걸 먹지 말라고 하면은 네. 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늘 그걸 먹다가 보니까 다른 것을 안 먹어서 다른 어떤 먹을 것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이 식물성 식품은 사람들이 먹기 아주 이 맛도 있고 또 이 향도 좋고 또 이 색깔도 아주 다양한 그런 식물성 식품들이 대안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이라고 하면 첫째 곡식,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겠네요. 네. 자, 첫 번째 곡식. 무슨 곡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곡식이 우리 사람 몸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 거기는 사람 몸에 많이 필요한 성분들이 주로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곡식의 종류를 좋은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쌀을 먹으니까 네. 백미를 드시지 말고 현미를 드셔야 됩니다. 네. 백미와 현미는 성분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황성수 박사님께서는 아주 백미 전도사처럼 알려져 계시니까. 현미 전도사. 현미 전도사처럼 알려져 계시니까. 네. 좀 자세히 여쭤봐야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백미라는 게 흰쌀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흰쌀밥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흰쌀밥 먹지 마라. 예. 그리고 현미를 먹어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도대체 현미라는 게 무엇이고 그거 왜 좋다는 겁니까? 현미라는 것은 이 들에서 수확하는 벼를 겉껍질만 벗긴 것을 현미라고 합니다. 완경만 벗긴 그렇습니다. 거. 예. 속껍질까지 벗긴 것을 백미라고 하는데요. 네. 속껍질이 붙어 있으면서 거기 씨눈이 같이 붙어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백미 성분에다가 이 속껍질과 씨눈이 붙어 있는 것을 현미라고 하는데 네. 이 속껍질과 이 씨눈 그 차이지만은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정을 해서 깎아 내버리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영양분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쌀겨라고 얘기를 하죠. 쌀겨에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백미에 비해서 현미에는 단백질이 9%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더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흰쌀밥보다 현미를 먹으면 더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게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해서 사람들이 부족할까 싶어서 애를 많이 쓰면서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고기 먹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고기를 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단백질을 충분히 모자라지 않게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쌀만 바꿔도 단백질을 9%나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충분합니까? 예, 현미만 먹어도 이 단백질 섭취량은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더 먹을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더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단백질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방, 기름 성분은 몸에 좋은 지방, 좋지 않은 지방이 있는데 몸에 좋은 지방, 그걸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기름, 그게 백미에 비해서 현미에는 6배 가량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섬유질은 한 3배 정도 차이가 현미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섬유라는 것은 변비, 대장암, 당뇨, 비만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칼슘은 뼈를 야물게 해 주는 것인데 한 60%가 이 현미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철분은 빈혈을 예방해 주는 피를 만들어 주는 성분인데 백미에 비해서 현미에는 5배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비타민도 대략 한 5배 정도 현미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미와 현미는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렇게 큽니까? 예, 그렇습니다. 쌀겨를 이렇게 좀 도정해서 버렸다고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흰 쌀밥은 버려라. 안 드셔야 되죠. 먹지 마라. 그리고 도정하지 않은 그렇죠. 그 현미를 먹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그 현미만 먹어가지고 이게 충분한가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현미, 채소, 과일만 적당한 비율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긴다, 뭐가 부족해진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신경외과 전문의시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주로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옵니까? 저는 과거에 이 중풍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중풍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때 잘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중풍을 보는 의사는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고혈압, 당뇨는 약을 안 낫는 병입니다. 그래서 왜 이래 안 나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음식을 바꾸면은 그 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해봤고 환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권했더니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 지금도 환자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환자들에게 그런 고혈압 약이나 이런 당뇨병 약을 안 주고 뭘 주십니까? 음식을 바꾸면 고혈압이나 당뇨 약이 필요 없는 상태로 몸이 바뀝니다. 혈압을 바꾸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현미로 바꾸라. 그렇죠. 현미와 이 채식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기를 드시지 말고. 자, 그럼 이제 이 현미가 이제 그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고 흰쌀밥을 드시면 안 되고 드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채소 말씀해 주시죠. 채소는 이 흰 채소가 있고 이 녹색 채소, 이 진한 녹색 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채, 백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채소는 녹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들이 물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색깔이 없는 것과 이 색깔이 진한 색깔이 있는 이 채소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백색 채소보다는 색깔이 있는 유색 채소를 우선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백색 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유색 채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드시고 이 백색 채소를 조금만 드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김치를 이 배추를 많이 드시는데요. 배추는 백색 채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채소를 그러니까 이 배추를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백색 채소, 유색 채소 이제 시간 관계상 길게는 여쭤보기 어렵고요. 간단히 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유색 채소 그러니까 이제 녹색 채소는 백색 채소에 비해서 칼슘도 더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철분도 더 많이 들어 있고 또 항산화 성분이라고 우리 몸에 이 면역력 혹은 노화 방지 등등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색 채소를 우선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성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채소를 과연 어느 정도는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어요. 그는 현미밥을 먹고. 채소 양은 이 어떤 조건에 따라 많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체구가 큰 사람 많이 먹어야 되고 등등. 그러니까 이 채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고 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보통 정도의 양. 굳이 그것을 이 무게로 조금 얘기를 해달라 하면은 한 끼에 잎채소로 100g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드시면 좋죠. 채소는 잎채소가 있고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무게는 뿌리는 뭐
크기가 작아도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요. 예. 잎채소를 기준으로 한 끼에 100g이 넘지 않게 네. 예, 그렇게 드시면은 알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소 드시는 분들 중에 네. 이걸 생채소로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익혀 먹거나 어떻게 그렇게 조리를 해서 먹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예. 모든 식품은 이 날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쌀도 그렇고요. 네. 예. 익히면은 조리를 하면은 성분들이 많이 죽습니다. 아하. 예, 죽고 익히면은 이 맛이 싱거워지죠. 예. 싱거워지니까 뭘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하. 기름, 소금, 설탕 이런 걸 넣게 되죠. 네. 예,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으니까 예. 이 날 것으로 먹으면 가장 좋죠. 채소도 날 것으로 먹는 것이 좀 이 습관만 되면은 네. 거기에 들어있는 아주 이 풍부한 향, 맛,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즐길만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서 네. 그냥 이게 아무 이 장이나 이런 것을 안 찍어 먹으면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조금 맛이 순수한 상태로 되돌리면은 우리 혀를 미각을 되돌리면은 얼마인지 그런 상태가 훨씬 더 나습니다. 생채소를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는 추나 추동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근데 가을 겨울에 가면 생채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장식품으로 먹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저장식품을 먹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요즘 겨울에도 한국에서는 뭐 얼마인지 생채소를 구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겨울에 구할 수 있는 그 하우스에서 나오는 네. 이런 채소에 관해서는 좀 약하다. 예. 그거보다는 저장식품이 낫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습니다. 예. 근데 저장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 그 소금에 절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소금에 절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데요. 네. 그래서 소금에 절인 것보다는 조금 이 내용이 부실하지만은 생채소를 먹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겨울에 생채소가 별로 없다니까요. 하우스에서 나오는 거. 예, 하우스에서는 요즘 겨울에도 생채소가 네. 많습니다. 네. 그 과일도 얘기해 주시죠. 네. 과일도 거기에 우리 사람이 꼭 먹어야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건 채소하고 같다고 성분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나 이 박테리아에 대한 이 면역력 그리고 암 발생을 많이 억제해주는 그런 이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네. 또 그리고 이 노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또 이제 과일은 맛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후식으로 간식으로. 그래서 사람이 먹는 즐거움을 충족시켜 주죠. 예. 그런데 과일은 이제 과당이 들어 있어서 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예. 적당하게 먹으라고 하는 권고도 있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예. 네. 그런데 과일에 들어있는 이 당은 혈당을 빨리 올라가게 합니다만은 네. 과일에 들어있는 양 전체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유컨대 종이에다가 불을 붙이면 금방 이제 이 불길이 이제 커지지만은 금방 사그라드는 거하고 예.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 과일 많이 먹어서 뭐 당뇨병이 생기거나 비만이 생기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됩니까? 이 과일을 먹는 양은 보통 뭐 이렇게 이 상식선에서 그렇게 먹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네. 한꺼번에 뭐 귤 한 2개, 많이 먹으면 한 3개 정도. 예, 사과도 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반쪽 정도. 과일 좋아하시는 이들은 과일 가지고 한 끼 때우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다른 끼에 또 다른 과일 아닌 뭐를 조금 많이 먹어서 또 이제 하루 3끼를 비싸게 이제 맞추겠죠. 네. 과일만 많이 먹고 이 곡식을 적게 먹게 되면 사람이 자꾸 야위게 됩니다. 예. 네. 제철 과일을 먹어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채소도 마찬가지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철 걸 먹으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요. 저도 그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철이 모든 식물들은 다 이 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철에 잘 자라고 영양분이 많고 이러니까 제철의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요즘 제철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뭐 그런 이제 경향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게 제철인지 잘 모르는 그런 정도로 좀 혼란스럽고 그렇게 돼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현미 밥에다가 뭐 채소 과일을 이렇게 먹으면 좋다는 말씀이신데 선생님께서는 그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공고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먹으면 따로 약을 투약하거나 하지 않아도 몸이 좋아집니까?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내려가고 또 그 약이네요, 뭐 그럼. 그렇습니다. 완전히. 약입니다. 네?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아무 부작용이 없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면은 아주 강력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참 현미 그리고 또 채식이 현미 채식이죠. 채식이 놀라운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예. 그러니까 다 흰쌀밥은 당연히 먹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도 아무런 다른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이 식물성 식품 말씀하셨는데 밀가루 얘기 안 하셨습니다. 네. 밀가루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밀은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될 조심해서 먹어라.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밀에는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특정한 단백질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밀을 먹으면서는 대부분 알갱이로 먹지 않고 가루로 먹습니다. 가루로 먹죠. 예, 그래서 이 가루 음식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게 되고 소화흡수가 굉장히 빨라지고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등등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루로 먹는 이 밀가루를 또 이 빵으로 먹는 경우가 좀 많죠. 예, 그래서 빵으로 먹게 되면은 그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혈당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빵 같은 거 먹으면 아주 혈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밀도 현미처럼 먹어야 되는데 그게 통밀인데 통밀은 시중에 잘 안 나옵니다. 예. 백미처럼 깎아서 흰 밀가루로 그걸 가지고 국수를 한다든지 또 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 백미를 먹는 것, 백미를 또 가루로 내서 먹으니까 현미에 비해서는 훨씬 안 좋은 것이죠. 사람 살아가면서 밀가루 음식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살면은 거기 너무 탐닉을 안 하게 되겠죠. 도정을 안 한 현미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도정을 한 그 백미 흰쌀밥을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밀가루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흰 밀가루 먹다가 통밀가루 먹게 되면 훨씬 더 이 맛이 깊은 맛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밀가루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국수, 우동, 과자, 라면, 뭐 사실 밀가루 안 먹기로 마음 먹으면 말이죠. 뭐 먹을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밀가루에 대해서는 좀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태평양을 건너왔을 거다. 예,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밀이라면 모르겠지만 태평양을 건너오는 동안에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했을까? 상상해도 상관없이 있거든요. 그건 뻔하죠. 뻔하죠. 곡식을 이렇게 재놓으면은 그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돼서 부패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방부 처리를 하죠. 예. 그래서 뭐 찜찜하죠. 그래서 뭐 소문에는 밀가루는 이렇게 아무리 어려도 이제 벌레가 안 생긴다 하는 그런 말까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밀가루로 태평양을 건너온 밀가루로 그렇게 빵이며 라면이며 무슨 국수며 이렇게 만든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많이 먹이고 있는데 이거는 큰 아이들의 성격 형성이나 이런 데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각성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국가 또 우리 사회가 조금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정말 타당한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황 박사님께서도 계속 또 주장하셔야죠. 주장해 오셨는데. 계속 목소리를 높입니다만. 그런데 밀가루, 흰 밀가루도 이제 좀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뭐 흰설탕 전에 앞에서 말씀하셨고요. 흰쌀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때 식사만 제대로 하면 다른 병들을 치유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미 채소 관리 세 가지만 드시게 되면은 웬만한 병들은 낫습니다. 웬만한 병들은. 모든 병은 아닙니다만 웬만한 병은 낫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미 채식을 하면서 자기 병이 오랫동안 앓던 병이 나으면서 현미 채식이 이게 기적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뭐 기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리고 아주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황 박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과연 정말 그럴까?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병원 안 가고서도 뭐 혈압이도 낮아지고 혈당이 떨어지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됩니다. 해봐라. 누구든지 며칠 내로. 며칠 내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미식으로 바꾸면 며칠 안으로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혈압이 바로 떨어지는데요. 혈압이 떨어지고.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것은 몸이 굉장히 개운합니다. 몸이 개운해져요. 가볍고. 변 같은 것도 좀 바뀝니까? 변. 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죠. 빨리 바뀌고. 한 2, 3일 내에 이제 변이
잘 안 나왔던 사람이 매일 한 번씩 가면서 네. 대회를 보고 나면 굉장히 쾌변, 굉장히 쾌감을 느끼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주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경외과 외과 전문의시죠. 황성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구스타보 두다멜과 같은 유명한 지휘자를 배출한 베네수엘라의 무상 음악 교육 프로그램. 정답 1번 엘 시스테마였습니다. 오늘 정답이 좀 어려웠죠.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맞추셨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두다멜과 LA 필하모닉의 내한 공연 초대권을 받으실 분들은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끝자리 8719번님께 주간 경향을, 그리고 6990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님,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